정경심 교수의 자산 관리를 맡은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경록 씨, 동양대 연구실 PC 반출, 자택 PC 하드디스크 교체 등 정경심 교수의 증거인멸을 도와줬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김 씨가 이 같은 의혹과 기존 언론 보도를 부인하는 취지의 인터뷰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튜브 방송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오히려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갔더니 KBS와 인터뷰했다는 내용이 검사 컴퓨터 화면에 있었다며 언론과 검찰에 유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KBS와 검찰이 사실이 아니라고 정면 반박하며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그런데 김 씨가 이후 검찰 조사에서 유시민 이사장과 인터뷰를 후회한다고 진술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과 인터뷰에서 증거인멸을 인정하는 발언은 빠졌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며 무엇이 사실인지를 두고 혼선을 빚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프레스인 김경록입니다. 네, KBS 법조팀이 김경록 씨를 취재, 인터뷰를 했고 그 내용을 KBS가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았다. 유시민 씨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KBS는 그렇지 않다라고 반박을 했고 유시민과 또 재반박을 하는 일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오늘은 급기야 KBS 기자와 김경록 씨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어떤 취재를 했는지 그 녹취록의 일부가 공개가 좀 되기도 했어요. 자, 저희들이 지금부터 화면에 그 내용 일부를 좀 띄워드릴 테니까 우리 김근희 기자가 좀 하나하나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우선은 이 김경록 씨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과 관련해서 당시 인터뷰에도 설명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주로 이 사모펀드와 관련한 이야기들이 KBS와의 인터뷰에서 많이 거론이 됐는데요. 예. 그중에 하나가 이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이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 엄청나게 특별한 상품이나 고액 자산가들이 운용하는 거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정의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정경심 교수 측이 이 사모펀드에 투자를 하게 된 배경과 관련해서 이 우리의 유명세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조국 장관의 이름을 이용해서 뭔가 추가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 사모펀드 형태를 선택을 했다. 그리고 이 먼 친척,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속된 오촌 조카가 연락이 와서 제안을 하는데 이 정경심 교수가 이 친척을 잘 모르는데 잘 모르는 친척과 결정을 할 수 없으니 이 김 씨에게 한번 검토를 해봐라 이렇게 주문을 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예. 또 하나는 이 정경심 교수가 이 부분에 관해서 잘 아는 내용이 없다 보니까 이 김 씨가 증권사에서 나오는 보고서를 바탕으로 배터리 등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줬다. 그리고 이 투자에 앞서서 청와대에 확인해달라 이런 이야기도 있었다고 하고요. 예. 또 이 업무 자체가 어떤 고객의 자산을 관리해주는 관계이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과정들이 필수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이 정경심 교수의 그 논란이 됐던 사모펀드와 관련해 어떤 배경하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예. 있었습니다. 기존의 언론 보도나 여러 가지 설들에 의해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사모펀드를 통해서 정경심 교수가 상당한 이익을 추구하려고 했다라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 이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는 KBS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그렇게 사모펀드가 대단한 게 아니다. 지금은 굉장히 많이 일반화돼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모펀드를 선택하게 된 것은 오히려 이 공모펀드를 이용할 경우에는 조국 장관의 명예, 유명세를 이용해서 사적인 다른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사모펀드를 선택한 것이다. 이런 부분도 좀 눈에 띄고요. 그리고 이 정경심 교수가 이 펀드에 대해서 대단히 전문가인 것처럼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는데 잘 모른다 그 내용을 그래서 내가 알려줬다 이런 얘기도 좀 있고요. 그리고 정경심 교수가 투자 기업이 어딘지를 미리 선정해서 얘기를 했다라고 많이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그렇지 않다. 2차 배터리 업체에 대해서도 전혀 몰라서 오히려 증권사에서 나온 보고서를 전달해줬다라는 게 또 김경록 씨 주장입니다. 이 외에도 PB, 이 자산관리인을 너무 집사처럼 부린 거 아니냐라고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됐는데 우리가 하는 일이 원래 그렇다. 고객의 자산관리도 하지만 그 고객의 개인적인 심부름이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는 일을 한다라는 이제 얘기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언론 보도와 많이 배치되는 그런 진술들을 KBS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 김경록 씨가 털어놨습니다. 하나씩 더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먼저요. 이 오촌 조카, 이 조범동 씨가 사기꾼이다라고 김경록 씨가 주장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이 조 씨와 오촌 조카 조 씨와 정경심 교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공범 관계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았었는데 예. 이와 관련해서 김경록 씨는 조국 장관 부부가 오히려 이 조 씨에게 사실상 당한 피해자와 다름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 있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친척이란 사람이 나타나서 뭔가 들떠있고 그 친척이란 사람이 뭔가 확정적인 얘기를 하고 사기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림을 보면 매우 단순하지. 교수님이 저한테 코링크에서 운영하고 있는 펀드라고 해서 제안서를 저한테 보내오셨거든요. 진짜 조범동이 와서 영어 봐달라 그랬어요. 3번, 4번 총 만났거든요. 항상 그 말씀을 하셨어요. 항상 고맙다고. 네. 그렇게 검찰에 진술을 했어요. 나중 되니까 PC 교체해줘서 고맙다라고 기사가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네, 우선 한 가지 좀 정리를 하고 예. 가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이 KBS와의 인터뷰와 조금 전 유시민 이사장과 인터뷰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오촌 조카와 관련해서 이 투자 당시 배경으로 봤을 때 김경록 씨가 느낀 느낌 자체는 이 정경심 교수가 오히려 이 친척한테 당하는 것 아니냐. 오촌 조카에게 그렇죠. 당한다. 오촌 조카에게 당하는 것 아니냐. 오랜만에 먼 친척이 연락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처음에 좀 이상하게 생각했다. 이런 취지의 답변은 공통적으로 나온다.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KBS 기자와의 인터뷰에서도 오촌 조카가 뭔가 수상쩍다라는 얘기를 KBS 기자 앞에 이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가 했군요. 물론 유시민 씨 앞에서도 한 부분이 있고요. 알겠습니다. 오촌 조카가 사기꾼이고 오히려 정경심 교수, 조국 부부가 피해자일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알릴레오 유시민 씨 인터뷰 또 KBS 기자 앞에서 했다. 이 부분은 좀 저희들이 지금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김태일 기자. 지금 화면에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PC 하드 드라이브를 교체할 때 조국 장관이 등장을 했고 그래서 인사를 했더니 조국 장관이 고맙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기존의 언론에 보도됐잖아요. 그게 축약을 하면은 PC 교체하는 것을 도와줘서 고맙다라고 조국 장관이 이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에게 얘기한 것이다라고 단독을 달고 엄청나게 많은 언론들이 썼어요. 근데 지금 김경록 씨 발언은 그게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정리를 해보면 일단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예. 있는 거는 이 김경록 씨가 조국 장관 자택에서 하드디스크를 교체를 하고 나오면서 조국 장관을 만났고 이때 조 장관이 고맙습니다.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습니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 이제 언론 보도에서는 이게 이제 이 뜻이 PC 교체를 하드디스크를 교체해줘서 고맙다라는 뜻으로 지금까지 보도가 돼 있었습니다. 증거인멸을 도와줘서 고맙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김경록 씨의 말을 보면 이 조 장관과 처음 만난 게 아니고 이전부터 서너 차례 만났고 만날 때마다 항상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 정말 이게 뭐 여러 가지 일을 봐준 예. 이런 것들이 고맙다라는 그런 인사를 들었고 이 부분도 검찰에서 이렇게 진술을 했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김 씨도 언론에다가도 이 지금과 같은 똑같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해석이 PC를 교체해줘서 고맙다라는 뜻으로 왜곡이 돼서 나가더라. 이 흔히 부분도 말하는 짜집기 보도가 된 거네요. 그렇죠? 짜깁지도 그렇고 이제 왜곡이 되는 거죠. 예, 그때 완전 그 뜻을 왜곡되는 거죠. 이 김경록 씨가 얘기한 그 얘기를 뜻을 언론들이 곡해서 들었다. 예. 그래서 이제 보도가 그렇게 나갔다라는 그런 예. 얘기인 거죠. 뭐 자주 본 사이는 아니지만 한 서너 번 조국 장관을 김경록 씨가 볼 때 고맙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 고맙다는 말과 PC 교체한다는 말이 조합이 이루어져가지고 PC 교체해줘서 고맙다라고 조국 장관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된 것이다. 예, 어쨌든 김경록 씨는 그게 아니라고 지금 그 맥락이 아니었다라고 그렇습니다. 예 이제 부인을 하고 있고요. 유호정 기자, 지금 이 김경록 씨가 유시민 씨 그 알릴레오 방송에 인터뷰한 것을 후회한다 이런 보도가 어제 오늘 많이 나왔어요. 자, 유시민 씨 쪽에서는 아니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변호인 측, 김경록 씨의 변호인 측에서는 오히려 유시민 씨가 짜집기 방송을 했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막 뒤섞였어요. 누구 말이 진실인지. 김경록 씨는 뭐라고 그럽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했던 말의 뭐 뉘앙스나 맥락을 두고 그 차이를 두고 서로의 예. 해석이 지금 다른 상황이라서요. 당사자의 말을 보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은데요. 조금 전 이 노무현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후회하지 않는다는 김 씨의 카톡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조금 전에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 카톡 내용에는 인터뷰 내용이 후회가 없고 언론과 검찰의 시스템에 대한 경종을 울린 것에 만족한다. 편집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이런 내용이 담겼는데요. 예. 그동안 뭐 해당 인터뷰를 한 것을 후회한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 이런 보도를 정면 반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 카톡 메시지는 김경록 씨가 방송 이후에 방송 내용이 공개가 됐고 그 이후에 아마 유시민 이사장에게 보낸 그 카톡 메시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후회한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에 이제 유시민 이사장에게 보냈다라고 추정이 되는 카톡을 이제 노무현 재단에서 공개를 한 건데요. 예. 네. 그 전에도 이 유시민 이사장은 후회했다 이런 취지의 보도가 나오니까 같은 취지로 반박을 한 적도 있습니다. 예. 이 어떤 말이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7시 넘어서 7시 반 사이에 검찰에 이제 출석 요구를 해서 그 김경록 씨가 간 걸로 알아요. 변호인과 함께. 예. 그래서 그 11시 될 때까지 조사를 받았어요. 심야 조사를. 액면으로는 뭐 CCTV 관련 증거인멸 혐의 조사 이렇게 해놓고 아니 검사가 알릴레오
방송에 내보낸 20분 정도 내보낸 이 녹취록 전문을 이미 가지고 있었잖아요. 저하고 인터뷰하게 된 경위나 이런 거에 대한 조사도 좀 했던 것 같고요. 알라뷰 3회에 대한 김경록 씨의 평가? 네, 네. 그것은 아주 좋았고 감사하다. 예, 오늘 오전에 했습니다. 안위가 걱정이 되었어요. 예, 유시민 이사장과 김경록 씨가 서로 주고받던 카톡 메시지만 보면은 유시민 씨 알릴레오 방송이 짜깁기 됐다, 그리고 후회한다 이런 표현은 없었던 걸로. 그러면 이 표현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네, 이게 지금 검찰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됐다라는 보도가 계속 나왔는데요. 이 당사자가 그게 아니라고 반박을 했으니 누구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최초에? 그거는 정확하게 확인을 예. 할 수는 없지만 네, 검찰 조사에서 나온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예. 뭐 어떤 뉘앙스에서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는 당사자와 조사 상황의 그 당사자들만 알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자, 본인은 후회하지 않는다. 그리고 방송은 잘 편집돼서 나간 것 같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다른 언론, 일부 언론에는 굉장히 후회한다. 방송에 나간 거, 인터뷰, 유시민 씨와 인터뷰한 걸 굉장히 후회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아마 이 김경록 씨의 변호인을 저희들이 한번 취재를 해서 변호인 입에서 혹시 그런 짜깁기 의혹이라든지 후회한다는 말이 나갔는지 이 여부는 우리가 좀 한번 확인해 봐야겠어요. 그렇죠? 최경선 의원님, 지금 쭉 저희들이 뭐 KBS 녹취록 얘기는 잠시 뒤에 더 하겠습니다만 그 외에 유시민 씨 방송과 김경록 씨의 인터뷰 내용을 저희들이 쭉 봤는데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들 여러 가지 이제 팩트들과 관련해서 그 팩트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김경록 씨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부인을 했어요? 아니라고? 일단 당장 인터뷰만 하더라도 예. 예를 들어서 언론에서 김경록 씨를 1시간 인터뷰를 했다고 봤을 때 예. 그 1시간 분량을 다 방송에 내보낼 수는 없죠. 예. 제한된 뉴스 시간이라든지. 예. 그래서 KBS 보도에 대해서도 김경록 씨가 지금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장시간 인터뷰를 했는데 한두 문장 예. 나오고 말더라. 그래서 알릴레오에서는 아예 내가 인터뷰를 했는데 방송조차 안 하더라. 예. 이렇게 알릴레오에 얘기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한두 문장으로 편집이 돼서 방송이 됐는데 본인은 또 알릴레오에 가서는 내가 인터뷰했는데 방송도 안 되더라. 예.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말이라는 것이 정말 그때 상황에 따라서 부정확하게 전달될 때가 많습니다. 예. 당장 알릴레오에서 김경록 씨가 말한 KBS에서 보도 안 했다도 틀린 정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검찰을 통해서 또 한 번 더 이렇게 말이 전달이 되면은 예. 더 부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보도도 뭐 좀 자제가 됐으면 좋긴 하겠지만 기자라는 직업 자체의 예. 특수성이 신속 보도를 또 경쟁을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빨리빨리 뭔가 좀 자신의 그 사실과 다른 보도가 예. 이루어졌을 때 빨리 바로잡는 예. 그런 노력이 계속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경심 씨 관련해서 또 뭐 증거인멸 등과 관련해서 사모펀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도들이 2달 동안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내용들과 상반되는 진술을 김경록 씨가 KBS 취재진하고도 했고요. 그리고 유시민 씨 알릴레오하고도 했습니다. 물론 김경록 씨가 KBS 취재진이나 유시민 씨 앞에서 거짓말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죠? 그 진위 여부도 좀 확인을 해보면서 저희들이 김경록 씨의 발언들을 좀 계속 추적해 가겠습니다. 자, 유호정 기자, 앞서 잠깐 언급을 좀 했는데 이 알릴레오 방송, 유시민 씨 방송이 공개가 되고 나서 이 검찰이 김경록 씨,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다시 불렀어요, 밤에. 그리고 밤 9시 이후 밤 11시까지 조사를 벌였어요. 자, 이것을 두고 보복성 소환이 아니냐, 너 유시민 씨 앞에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라는 것을 듣기 위해서 검찰이 강제로 부른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이 진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방금 이 알릴레오 방송에서도 이 심야 조사를 했다. 이 부분이 강조가 됐는데요. 예. 그러니까 검찰에 불편한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검찰이 불러서 늦게까지 조사를 한 것이다. 보복성 조사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검찰은 선을 그었고요. 특히나 이 심야 조사는 김 씨 측의 동의하에 이뤄졌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예. 자, 검찰에서는 김경록 씨의 동의하에 야간 조사, 심야 조사를 한 것이다. 강제로 소환한 게 아니다. 방송 때문에 보복성으로 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명을 한 거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찰도 얘기를 했는데요. 뭐 방금 얘기했던 방송이 끝난 이후에 보복성으로 불렀다라는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검찰이 얘기했는데 일단
10월 8일 날 오전에 김경록 씨 측과 이 소환 일정을 조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경록 씨를 제소하는 일정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검찰 측에서는 오전에 좀 와달라라고 했는데 김경록 씨 측에서 그날 개인적인 일이 있으니 저녁 7시 이후에 19시 이후에 내가 가겠다. 뭐 그게 이제 방송이겠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예. 7시에 소환했다는 뭐 이런 해명을 오늘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방송 때문에 보복성으로 검찰이 급작스럽게 김 씨를 긴급 소환한 게 아니고 원래는 오전에 나가기로 돼 있었는데 시간을 저녁으로 늦추다 보니까 또 방송 이후가 되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빚어진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검찰이 그렇게 밝혔으니까요. 저희들이 이 정도에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김태일 기자, 지금 알릴레오 이 유시민 씨가 공개한 방송과 실제 김경록 씨가 방송 인터뷰를 한 내용이 짜집기 됐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잖아요. 특히 관심이 가는 부분이 이 PC 하드디스크 교체와 관련된 증거인멸 부분. 일부 언론은 유시민 씨가 짜집기를 해서 이 김 씨가 증거인멸을 인정한 부분을 빼놓고 방송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그 전문이 지금 좀 전에 공개가 됐어요. 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그 방송에서는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먼저 같이 들어보시죠. 예. 제가 처음에 내려갔던 거는 그 유리한 자료들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검찰이 유리한 거는 빼고 불리한 것만 내서 뭔가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뭔가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좀 걸린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떼서 어떻게 하자고 했어요? 없애라고 했으면 제가 이미 다 없앴을 거예요. 뭐 시간도 많았고 그리고 검찰에서 가져오라 그랬을 때 바쁜데 이거 왜 가져오라 그러냐. 좀 약간 좀 감이 없었던 거죠. 제가 이제 그래서 인터뷰를 하고 들어왔는데 그 인터뷰를 한 내용이 컴퓨터 대화창에 너서 랑 인터뷰할 때 털어봐. 무슨 얘기했지? 조국이 김경록 집까지 쫓아갔대. 털어봐. 뭐 그런 내용을 제가 이제 어떻게 우연찮게 보게 됐어요. 근데 조국 교수님이 우리 집까지 찾아왔다고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언론하고 검찰은 매우 밀접. 특히 법조 출입 기자들. 네, 지난번에 유시민 이사장이 이제 자신의 방송에서 본인이 취재를 해본 내용이다. 취재를 해봤더니 PC 반출은 증거인멸이 아니고 증거 보존 차원이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방금 방송도 이제 그런 취지로 방송이 됐는데. 예. 그런데 녹취록의 이제 전문을 보면 이 김 씨가 이제 검찰에서 이 증거인멸을 인정을 했다. PC에 손댄 자체도 증거인멸로 인정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저게 방송 전체 원본인 거죠. 그렇습니다. 녹취록 원본. 녹취록입니다. 예, 녹취록 원본인데 근데 방송에서는 이 부분은 빼고 이제 그런 증거인멸과 관련된 부분만 이제 증거 보존식으로 이렇게 방송이 나간 거죠. 지금 노란색으로 맨 위에 표시되어 있는 그 행위 자체로 증거인멸이라 인정하는 게 맞다. 저게 김경록 씨 김경록 발언이에요? 씨 그렇죠. 김경록 예. 씨가 내가 이제 검찰에서 난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방송에서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빼고 나간 거죠. 그러면요, 궁금해지는 게 실제 방송에서는 보도가 되지 않았지만 저 녹취록에서는 김경록 씨와 유시민 씨가 저런 대화를 주고받았단 말이에요. 나 검찰에 가서 증거인멸이라고 인정했다. 이렇게 김경록 씨가 지금 발언한 걸로 녹취록에 나오는데 왜 유시민 씨는 그 부분을 빼고 방송을 한 거예요? 일단 애초에 김경록 씨가 이 컴퓨터를 만졌을 때는 아마 증거 보존 차원에 내가 유리한 그 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이 있었을 겁니다. 예. 하지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증거인멸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죠. 남이 보면, 검찰 그렇습니다. 입장에서 보면 이건 무조건 증거인멸이구나. 그렇습니다. 내가 뭐 선이라고 하는 행동이 어떻게 보면 뭐 분석해서 보면 법적으로는 그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뭐 그런 예. 경우인데 일단 방송에서는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취재한 내용 이거는 정말 증거인멸 아니다. 증거 보존이다라고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은 빼고 아마 방송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리하자면은 김경록 씨 주장인데요. 이건 뭐 김경록 씨 주장이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진위 여부도 또 확인해 봐야 됩니다만은 증거 보존을 위해서 한 행동이지만 의도는 그게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또 법적으로 봤을 때 검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증거인멸로 비춰질 수도 있겠구나. 그렇습니다. 나는 그걸 인정하고 왔다. 검찰을 조사해서 이제 그렇게 말한 부분이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유시민 씨 방송에서는 빠졌다. 근데 논란을 이제 없애려면 이 부분까지도 같이 방송을 그랬어야죠. 했었어야 맞는데 이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김 씨가 주장한 바에 의하면 의도는 증거 보존이었다. 그러나 남들이 볼 때, 법적으로 볼 때, 검사가 볼 때는 증거 인멸에 해당한다. 그래서 나는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내가 법을 공부했어야 한다. 나는 좀 어리석었다. 멍청했다. 이렇게 스스로
자아 비판, 자아 성찰하는 그런 내용도 좀 담겨 있고요. 알겠습니다. 좀 뭔가 맥락이 좀 와닿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김금희 기자. 앞서 제일 먼저 우리 KBS 기자와 이게 좀 뭐 녹취록이 여러 개여가지고 굉장히 많이 헷갈리는데 시청자 여러분, 녹취록은 2개입니다. 유시민 씨와 김경록 씨가 인터뷰한 내용, 방송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부분까지 있는 전문 녹취록 1개, 그리고 김경록 씨가 그보다 훨씬 앞서서 KBS 법조팀과 인터뷰한 내용, 녹취록. 그래서 녹취록은 총 2개입니다. 자, KBS 녹취록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시. 자, 이 유시민과 KBS 사이에 지금 공방이 굉장히 치열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유 이사장은 KBS 법조팀이 이 김경록 씨를 취재한 내용을 검찰에 넘겼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KBS는 아니라고 하고 있고요. 이 진위 공방은 어떻게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유시민 이사장 주장은 정리해보면 앞서 저희가 들었습니다만 한 번 더 정리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그 KBS가 당시 김경록 씨와 인터뷰를 하고도 보도가 안 됐다. 또 오히려 김 씨가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이 검사 컴퓨터 화면에 오히려 이 인터뷰와 관련한 내용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유시민 이사장과 이 김경록 씨는 해당 방송을 통해서 검찰과 언론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유시민 이사장은 어떻게 이 공영방송인 KBS에서 인터뷰를 하고 이 같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줄 수 있냐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이것과 관련한 KBS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인터뷰를 하던 중에 이 인터뷰 내용 중에 김 씨의 주장이 실제로 사실이 맞는지와 관련해서 검찰 측에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인터뷰에 있는 내용의 문구 그대로를 이 검찰에다가 문의한 적은 또 없다. 통째로 넘겨주진 않았다. 그렇다. 예. 그렇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은 어떤 형태로든 검찰에 이 통째로 전달한 적은 없다. 그래서 이 유출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허위 사실이다. 이 유출이라는 표현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식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 이와 관련해서 유시민 이사장이 다시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재반박을 했는데요.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인터뷰를 통째로 넘겼다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검찰에 인터뷰를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흘린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예. 이 KBS의 보도와 이 취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김경록 씨를 인터뷰한 KBS 기자들은 검찰에 김 씨의 말이 사실인지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검찰의 확인 절차를 거쳤다. 그게 전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유시민 씨는 그 과정 자체에서 이 김 씨와의 인터뷰 내용이 검찰에게 넘어갔고 그게 김경록 씨 조사할 때 사용이 됐다. 그러니 검찰과 KBS가 유착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유시민 씨는 주장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혹으로요. 김태일 기자. 이 KBS는 보도하지 않은 게 아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김경록 씨와 인터뷰를 한 다음에 그 내용을 리포트 두 꼭지로 해서 보도를 했다라고 주장하는데 유시민 씨는 불충분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이제 애초에 방송에서는 예. 이 KBS가 김경록 씨와 인터뷰를 하고도 이거를 보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정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정정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거는 인터뷰 기사가 아니죠. 그냥 검찰발 기사에 자산관리인 김모 씨의 음성 변조된 발언을 원래 이야기한 취지와는 정반대로 집어넣어서 보도를 하는데 이용한 거지. 그거를 인터뷰한 당사자가 어떻게 자기의 인터뷰 기사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예. KBS가 이제 보도를 했다라고 반박을 하니까 그에 대해서 이제 정정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앞서 이제 들으신 바와 같이 검찰발 기사를 뒷받침하는 한두 문장만 잘라서 보도를 했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인터뷰를 저희도 이제 창구인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보면 1시간 동안 무수히 많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방금 좀 전에 최경선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방송이라는 이 자체 현장 제작 여건상 예. 이거를 다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팩트가 될 만한 내용들을 취사 선택해서 예. 이제 저희도 이제 인터뷰를 쓰는데 물론 균형 감각은 갖춰야 되겠죠. 예.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이제 뭐 김경록 씨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왜 이게 김경록 씨 인터뷰라고 보도를 내보내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발언으로 보입니다. 검찰발 기사를 뒷받침하는 한두 문장만 잘라서 원래 이야기한 취지와 정반대로 보도를 했다라고 유시민 씨가 재반박한 거잖아요. 예. KBS 보도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일단 그 정경심 교수의 이제 코링크 피의와 관련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예. 검찰에서 뭐 문제 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이제 김경록 씨가 이제 반박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경록 씨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이제 한 예. 두세 문장 정도 붙여서 그렇게 보도한 그런 내용입니다. 예. KBS는 정경심 교수 또 조국 장관이 청문회에서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난 잘 모른다. 아내도 주식 초보자라서 잘 모른다. 어떤 기업에 어떻게 투자되는지를 우리는 몰랐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이 KBS가 보도한 내용은 그 말이 거짓이다. 정경심 교수는 이 코링크 에키시 P가 어디에 어떤 기업에 투자하는지를 정경심 교수는 알고 있었다라고 보도를 하면서 그 증거로서 김 씨의 증언, 인터뷰 내용을 사용을 좀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김근희 기자. 네. 지금 앞서 KBS와 김경록 씨가 인터뷰를 한 전문 녹취록, 뭐 전문은 아닙니다만 일부 녹취록이긴 합니다만 쭉 봤잖아요. 정경심 교수가 이 사모펀드인 코링크 P가 어느 기업에 투자하는지는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전에 전혀 모른다라고 한 정경심 교수의 말은 거짓이에요. 그렇죠? 그것까지는 KBS 보도가 맞네요. 그렇죠? 네. 일단 표현 그대로 봤을 때는 그런데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혼선을 빚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방점을 어디에 찍고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KBS 보도에서 이 김경록 씨의 발언이 인용된 부분들을 보면 예를 들면 이제 그 오촌 조카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라고 말했다라는 부분 하나와 그다음에 이 정경심 교수가 당시 이 먼 친척이 정말 노력을 해서 잘 됐다더라. 나한테 제안을 하는데 네가 한번 검토를 해보고 알려달라라는 건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기에는 정경심 교수가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 어떻게 보면 오촌 조카한테 속은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근데 KBS의 당시 보도 취지로 봤을 땐 이 검토를 해보라라고 얘기를 한 것 자체가 정경심 교수가 어디에 투자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한 발언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내용인데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또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정경심 교수가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검토해달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려고 이 김경록 씨에게 검토를 해달라고 한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이 두 개에서 좀 시각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사모펀드 어떤 기업에 어떻게 투자됐는지를 전혀 모른다는 정경심 교수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반박 증거로서 KBS는 이 김경록 씨의 인터뷰 내용을 사용을 했고 김경록 씨의 이 전문 녹취록 전문을 보면은 그런 맥락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정경심 교수는 이 기업들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정확히 어떤 기업인지 몰라서 이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에게 좀 알아봐달라. 그렇게 했다라는 부분도 많이 부각이 됐는데 이 부분은 KBS에서 보도가 안 됐어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정경심 교수에게 불리한 내용이 보도되고 유리한 내용은 보도가 안 된 셈이에요. 그 유시민 이사장 측이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일단 KBS 측의 설명은 이 사모펀드와 관련한 의혹들이 많이 제기된 상태였기 때문에 주로 그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유시민 이사장 쪽의 이야기는 특히 이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이 유시민 이사장과 김경록 씨의 인터뷰 전문을 보면 증거인멸의 취지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많은데 이 부분과 관련한 내용이 보도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취지에서 좀 서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떤 시각에서 보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이렇게 확연히 다를 수 있군요. 유시민 씨가 보는 시각 그리고 KBS 법조팀에서 보는 시각. 자, 이게 어느 쪽이 맞는 시각인지를 놓고 지금 KBS와 유시민 쪽이 치열하게 이제 공방을 좀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KBS 쪽에서는 이 사실 확인 과정에서 검찰에 김경록 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취재 확인차 문의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취재원 김경록 씨가 KBS와 인터뷰했다라는 사실이 검찰에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자, 이 부분을 또 유시민 씨는 문제 삼고 있는 거죠. 취재원 보호라는. 네,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KBS가 취재원을 보호하지 않았다 이런 지적을 제기한 건데요. 일단 KBS 쪽은 김 씨의 주장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검찰에 확인을 한 적은 있지만 뭐 인터뷰 전문이나 그 문구 그대로 내용을 전달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 검사의 카톡창에 보면은 KBS랑 인터뷰할 때 무슨 내용이었는지 털어봐 뭐 이런 내용을 봐도 인터뷰 전문이 넘어가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이 취재를 하면서 취재원이 누군지를 철저히 보호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취재원이 누군지를 명확히 밝히는 보도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사안에 따라 혹은 취재원의 동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죠. 근데 이 경우는 이번 보도는 이 인터뷰한 이후에 김 씨가 누구인지를 밝히면서 김 씨의 취재원이 공개된 상태에서 보도가 나간 경우고요. 게다가 이번에는 김 씨가 자기가 1시간 이상을 인터뷰를 했는데 그게 전부가 보도가 되지 않았다. 이 부분을 오히려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한해서는 취재원을 가리지 않고 보도를 한 경우이기 때문에 뭐 인터뷰했다는 내용을 뭐 전달했다. 그걸로 취재원을 보호하지 않았다는 비판은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취재원을 보호해줘야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언론의 기본적인 윤리죠. 그러나
김경록 씨가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갔더니 검사 컴퓨터 화면에 자기가 KBS와 인터뷰했다는 사실이 대화창에 떠 있었다. 이래서 취재원 보호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양쪽의 공방이 아주 치열하게 오가 있어.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틀렸다라고 저희들이 편드는 건 아니고요. 양쪽이 이렇다라는 사실을 그대로 저희들은 전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 논란이 계속되자 KBS 측에서 지금 현재 사회부 법조팀 기자들을 전부 빼고 조사위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진상이 뭔지를 살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KBS 사회부 기자들이 집단 반발하는 그런 모양새 오늘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어떤 맥락에서 지금 조사위는 구성이 된 것이고 KBS 기자들의 반발은 어느 정도 수입니까? 일단 KBS는 이제 관련 의혹이 이제 완전히 해소되지가 않고 예. 추가적인 조사 필요성이 제기돼서 외부 인사를 포함해서 조사위를 구성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보면 이제 정말로 KBS 보도에 문제가 없었던 것일까라고 한번 추론을 한번 해보면 예. 일단 김 씨와 이 KBS 기자가 인터뷰를 한 녹취록을 보면 이게 보면 이제 정경심 교수에게 유리한 이런 답변도 있고 불리한 답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예. KBS 보도를 보면 방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좀 한쪽으로는 치우치는 이런 쪽의 보도가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일단 위에서는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거를 또 살펴보는 거고 또 하나는 또 KBS가 다음 주에 국정감사를 또 앞두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좀 불거질 것 같으니까 미리 좀 차단해보고자 하는 뭐 이런 의도가 있을 것 같은데 예. KBS 기자들이 이제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 회사가 정권의 눈치를 너무 보는 거 아니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이거를 회사 차원에서 이 조사위를 구성을 해서 들여다보려고 마치 하느냐. 우리 보도가 잘못된 것처럼. 그렇습니다. 예. 그래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쉽게 말하면 유시민 씨가 KBS 양승동 사장 이름을 여러 차례 거론했기 때문에 그 압력에 떠밀려서 조사위를 구성한 거냐 아니면은 정말 그 보도 자체가 좀 쏠림 현상, 편향성 논란이 있기 때문에 들여다보기 위해서 조사위를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사위를 구성한 것이냐 이 논쟁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여기 한 가지 덧붙이자면 조사위는 구성이 돼야 되죠. 예. 이 공영방송 KBS 아닙니까? 그 예. 보도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지금 불만이 제기됐고 그러면은 그것이 공정하게 보도됐는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가지고 KBS 경영진이 과잉 대응을 한 게 문제입니다. 뭐냐면은 현재 법조를 출입하는 KBS 기자들이 있는데 그 취재팀을 갑자기 배제시킨 겁니다.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예. 그러니까 KBS 경영진이 자기 기자들을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법조팀 기자들을 배제를 시키고 새로운 특별 취재팀을 만들겠다는 건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 새로운 특별 취재팀은 예.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예. 새로 취재를 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려요. 이런 것 자체가 아직 조사 결과도 안 나왔는데 우리 기자들을 못 믿고 이렇게 대응을 할 수 있느냐 해서 그 KBS 사회부장이 뭐 보직 사퇴를 한다든지 예. 지금 집단 반발이 일어나고 내분 사태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사위 구성까지는 맞는데 거기 더 나아가지고 과잉 대응을 한 것이 문제다. 이렇게 좀 그게 정리하고 정권 싶습니다. 눈치 보기로 비춰질 수도 있다. 맞습니다. 예. 좀 여러 가지 얘기를 저희들이 좀 해드렸습니다. 좀 시청자분들 이해하기 쉽게 저희들이 이렇게 나눠서 좀 설명을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좀 혼선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록 씨가 KBS 취재진과도 인터뷰를 했고요. 또 최근에는 유시민 씨와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녹취록 전문을 보게 될 경우에 특정 사안만 부각시킨 것인지 아니면 특정 사안은 빼놓고 방송을 한 것인지 그 논란이 아마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김경록 씨가 제대로 있는 사실 그대로를 KBS 기자 또는 유시민 이사장에게 얘기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분명히 저희들은 좀 짚어봐야 돼요. 그렇죠? 자, 이게 모든 가능성들을 저희들이 다 꼼꼼히 좀 짚어보면서 저희들이 상황을 좀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이 부분은 좀 정리하고요.